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 김정은의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와 중국 공산당을 견제해야 하는 현재 한반도 긴박함에 대해 한미일 동맹밖에 답이 없다라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쿼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미 국무부도 또한 EU 연합도 나아가 일본 언론들과 이 유엔도 대환영의 뜻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 미래 세대에 맡길 수 없다며 누구든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라며 오부치 김대중 선언 계승의 현실적인 대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한미일 동맹의 강화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까? 이에 이제 미국도 국빈으로 방문을 하며 일본도 방문을 하지요.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생각하면 얼마나 치가 떨립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지금 현재 전직 외교관들과 반기문 전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나왔으며 외교계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방침을 발표했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일본 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쯔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구성이 되며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 원 정도라고 밝힌 거죠. 정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 가량의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박진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개성을 해 과거에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설린 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이번 발표의 취지와 관련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당시에 강조를 했지요. 자, 그러면서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사실상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계승에 대한 답을 이제 해법을, 방법을 제시한 거죠. 자, 여기에 왜 전직 외교관들과 반기문 전 총장이 긍정평가를 하겠습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역시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외교계에서는 전직 고위 외교관들이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성명문까지 내고 지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반기문 전 청장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 관계의 새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기문 전 총장은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과 국제법,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 또한 합리적인 방안이다라며 날로 엄중해지는 국제 정세와 복합 위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협력은 우리 국익과 국제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피해자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상처를 위로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일본도 이런 우리의 노력에 성의 있고 진심 어린 자세로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진정한 미래지향적 우호 협력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공동대표인 이재춘 전 주 러시아 대사, 조원일 전 주 베트남 대사, 김서구 전 통일원 차관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일 관계 개선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 국민들이 일제 36년의 식민 지배의 피해를 당한 일은 잊을 수 없습니다라며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간 청구권 협정 제2조 원칙을 존중하지 않으면 양국 간 신뢰 관계도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 측이 가졌던 도덕적 우월성도 잃게 됩니다. 라고 강조하며 계속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의 새로운 요구를 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군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를 끝없이 제기해 계속 일본을 윽박지를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 3월 중순 일본 방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대외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자, 이에 외교계에서는 지금 고위 외교관, 전직 외교관들과 반기문 전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한일 관계
개선 의지의 그 방안을 이 성명까지 내며 또 담화문까지 내며 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외교부 직원들도 내부 블라인드망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외교부 직원들도 일할 맛이 난다라는 글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